네, 자 오늘 우리 주식시장의 핫한 이슈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좀 전에 저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까지 넘어가서 이제 전기차 밸류체인까지 얘기가 되다 보니까 바로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배터리 장비와 관련된 얘기예요. 배터리 소재도 뭐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장비도 있거든요. 증권가에서 슈퍼사이클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사실 조금 고민이 되거든요.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 나왔을 때 고점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제 고점일지 아니면 정말 이제 슈퍼사이클로 진입하는 건지 이 부분을 좀 다뤄볼 필요가 있어서 소장님께 배터리 장비 슈퍼사이클 어떻게 보시는지 그 의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 지금 잘 간 것들 옵사이드 경고입니다. 옵사이드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심판하고 같이 놀고 있으면 관중들한테 외면받겠죠. 옵사이드 트랩을 잘 써야 됩니다. 옵사이드 경고 받았을 때 물러나야죠. 물러나지 않고 계속 있다가는 반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고요. 대신에 장비주로서 확산이 되는 부분은 계속 이어가고 있다. 왜냐하면 장비주는 상대적으로 형성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도체 같이 성숙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원익 IPS와 유진테크, 주성엔지니어링, 테스로 이어지는 4대 장비 업체들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세계적인 장비 회사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램리서치, 뭐 KLA, 도쿄 일렉트론 이런 것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2차 전지 장비 회사 하면은 딱히 떠오르지 않죠. 그것은 아직 여물지 않았기 때문에. 여물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성이 가장 큰 것이고 2차 전지 장비 업체들은 소재 업체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상당히 지금 아직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원익 IPS나 유진테크나 주성엔지니어링 테스가 주가가 올라가는 시점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엄청나게 큰 규모의 반도체 공장 투자를 발표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냉장고라던가 TV 같은 거를 사는 거와 똑같은 거죠. 큰 집을 구했을 때 냉장고를 구매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10년을 쓰죠. 그 다음부터는 뭘 넣죠? 냉장고 안에 들어가는 양파, 피망, 당근 이렇게 맨날 소모하는 걸 삽니다. 그래서 소재 업체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소재 업체가 새로운 소재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먼저 떴고, 그리고 어저께 대보마그네틱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간 것은 탈철 장비를 만드는 철을 빨아들이는 자석을 만드는 회사인데 장비 회사가 수산화 리튬을 생산한다고 소재 업체로 업그레이드 되니까 그렇게까지 뜨겁게 반응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소재 업체에게 굉장히 밸류에이션을 높게 주고 있다. 근데 그게 이제 이격에 대한 부담과 아까 말한 옵사이드 경고 그런 부분 때문에 장비 회사로 이전되고 있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아까 반도체 얘기한 것처럼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들이 마치 예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듯이 대규모 투자를 줄줄이 사탕으로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줄줄이 사탕으로 발표를 하고 나면은 장비 업체의 장비를 주문을 할 것이다 하는 기대감에 지금 우리나라 장비 업체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PNT라던가 원익 PN이라던가 하나기술이라던가 우리가 아까 뭐 반도체 4대 장비 하면은 뭐 딱 나오는 것처럼 바로바로 나오진 않으나 앞으로 언젠가는 2차 전지도 반도체처럼 그렇게 익숙한 장비의 이름을 우리가 읊을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그 날이 되기까지의 당연히 성장성과 주가의 그 어떤 그 상승률은 훨씬 더 크겠죠. 나중에 성숙기로 접어들었을 때부터 안정성은 떨어지지만, 그래서 저런 초반기에 들어가고 싶으신 분은 당연히 지금 2차 전지 소재보다는 장비가 아무래도 기술적인 위치에 대한 부담이라던가 아니면 시가총액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는 있다. 하지만 스포트라이트는 여전히 소재가 받고 있는 것이 대보마그네틱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소재는 옵사이드 경고를 받아서 조금 쉬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 확산 과정에서 뭐 장비 업체를 미리 담을 수는 있으나 뭐 슈퍼사이클처럼 그렇죠, 반도체처럼 그렇게 움직이기도 쉽지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얘기를 듣다 보니까 2차 전지 배터리, 뭐 전기차 시대의 침투율이 높아졌을 때 꾸준히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쪽이 배터리 쪽이고, 소재는 오프사이드, 좀 약간 또 앞서 나갔다는 얘기를 했다면, 장비는 만약 기다릴 수 있는 분이시게 되면 장비 쪽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전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약간 장비 했을 때 떠오르는 기업들이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소장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좀 눈여겨보고 있는 장비주가 있다. 뭐가 있을까요? 뭐 기업은 다 나와 있습니다. 사실 대보마그네틱을 눈에
저기 하고 있었지만 어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말해봐야 의미가 없는 것이고 지금 조립 공정과 전극 공정이죠. 전극을 만든 다음에 그걸 조립을 하고 그게 이제 숨을 불어넣는 과정. 우리 마치 저 곰돌이한테 숨을 불어넣는 그 과정이랑 똑같죠. 네. 우리 빌드 앤 쇼. 그래서 그런 것처럼 조립, 그다음 화성, 맨 앞에 전극이 있습니다. 전극 공정은 PNT, 그리고 조립 공정은 하나기술 같은 거. 그리고 화성 공정에서 숨을 불어넣는 것은 원익 PNE. 원익 PNE는 충전소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3대 공정, 우리가 뭐 반도체에서는 이제 조금 많이 알고 있잖아요. 노광 공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증착, 식각, 세정 뭐 해가지고 이제 후공정으로 넘겨서 거기서 뭐 절단을 하고 검사를 하고 패키징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2차 전지 공정들도 어느 순간에 익숙해질 것이고 이 밸류 체인들이 정립이 되게 될 건데 아까 말했듯이 전극의 PNT, 조립의 하나기술, 그다음에 화성 공정의 원익 PNE 이런 그 대표적인 기업들이 지금 뭐 시장에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보마그네틱은 그 탈철 장비로 최초의 폭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을 제거해주는 장비를 만드는 업체인데 수산화 리튬을 만든다고 해서 소재 업체로 지금 변신을 하는 그 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장 높게 저렇게 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배터리 장비 주식에 주목하자. 저는 소장님께서 2차 전지 주식에 앞으로 계속 선도할 것이다라는 말씀 중에서 상대적으로 각광을 받지 못했던 장비주에도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이전부터 얘기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장비에 대한 슈퍼사이클 보고서가 나와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이슈로 보겠습니다. 신일섭 소장께서 지난주 이 시간에 나와서요. 앞으로 주목할 산업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무도 따라하지 못하는 대체 불가능한 산업. 그것은 바로 엔터와 컨텐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말씀하신 이후로 엔터, OTT, 컨텐츠 주식이 그야말로 시장을 리드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강했던 이유이기도 하죠.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대체 불가능한 산업이기도 하지만 중국에서 또 6년 만에 한국 서비스 재개하면서 우리 애초에 한한령 할 생각 없었다라고 하면서 중국 소비주로도 각광받으면서 각종 호재들이 겹치고 있어요. 자, 지금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게 너무 많이 오른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는지 컨텐츠와 엔터주 좋아하시는 소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근데 컨텐츠는 저는 사실 좋아하지 않고요. 아, 그래요? 엔터주를 좋아하시는구나. 네. 이거는 변동이 너무 심하잖아요. 예를 들어 쇼박스 보세요. 쇼박스 그거 예측할 수 있으시겠어요? 송중기 씨가 작품 보는 눈 수준의 독수리 눈이 아니면 예측하기 힘들 겁니다. 예를 들어 비상선언 같은 경우에 실패할 확률이 낮지 않았나요? 관상의 한재림 감독에다가 관상 너무 재밌게 봤잖아요. 이정재 씨 맨날 패러디하고 그거. 근데 내가 왕이 될 상인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작품을 그 감독님한테 굉장히 기대를 한 데다가 거기다가 송강호, 이병헌, 전도연, 그 김남길, 임시완 다 나왔는데 흥미롭잖아요. 소재 자체도 비행기 테러고. 근데 폭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쇼박스는 영화 제작소로서 한순간 엄청나게 흔들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작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이 대부분 500만, 600만을 가야 돼요. 물론 요즘에 1000만 영화가 많이 탄생을 하고 있으나 500만, 600만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너무 흔들린다. 그걸 알기 때문에 쇼박스도 드라마 제작사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드라마 제작사는 OTT에다가 판권을 팔아가지고 계속 돌리면 되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레몽레인이 급등을 하지만 물론 이게 송중기 씨를 정말 그 작품 보는 눈을 믿고 확신이 있었다면은 갈 수 있겠으나 재벌집 막내 아들 저렇게까지 뜰지 예상했나 오늘 밤에도 하는데 오늘 밤에도 15% 갈 것 같아요. 근데 레몽레인 그래서 뭐 그런 거 미리 투자를 하면은 뭐 효과를 보겠으나 상당히 어렵다. 미리 작품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엔터주는 예전에 확보해놓은 IP들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SM 하면 슈퍼주니어부터 시작해서 샤이니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NCT, 에스파까지 걔네들이 계속 앨범을 내면서 꾸준히 뭔가 찍어줄 뭐 100%는 없지만 그런 이력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100%가 아니에요. 옛날에 송강호 씨 작품으로 쇼박스가 1000만을 갔다고 해서 이번에 송강호 씨 작품이 500만 이상 간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럼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는 굉장히 좀 불확실하고 불규칙하기 때문에 변동성도 심한 것입니다. 시가총액도 상대적으로 낮고요. 컨텐츠는 그럼 투자를 좀 보류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한학령 해제라고 자꾸 보도가 나오는데 실제로 해제된 게 딱 한 작품인데 그거를 지금 그것도 제가 뭐 지금 막 우리나라에서 뜨겁게 사용되는 거를 동시 방영하는 거면 모르겠어요. 아까 레몽레인이 지금 뜨는 이유가 뭐 그것 때문에 급등한 것도 있는데 재벌집 막내들 오징어 게임 그 얘기 들으셨죠? 실제로 오징어 게임 제작사에서 이득 하나도 못 봤다고. 다 넷플릭스에 다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 레몽레인은 처음부터 동시 방영에 대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동시 방영은 비싸요. 동시로 방영되기 때문에 세계 OTT랑 그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지금 뭐 그런 작품들을 만약에 중국에서 틀어준다면 저는 모르겠는데 지금 트는 거 하나 그 홍상수 감독님 작품인데 뭐 홍상수 감독님 작품을 제가 예술성 있다고 표현을 하고 그걸 뭐 좋은 작품이라고 하는데 좋은 작품은 이거 나쁜 작품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네. 그거 하나를 걸어놓고 지금 한학령이 해제됐다고 지금 우리 몇 번을 당하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요? 지금? 예. 자, 그럼 컨텐츠 네. 주식은 투자 의견을 보류하겠습니다. 네. 어제 또 이 위믹스 상장 폐지가 결정이 돼서 위메이드 역시도 존폐 위기가 생겼는데 간밤에 정말 월드컵 앞서서 갑자기 참을 확 끼얹는 뉴스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광의 의미에서 이 컨텐츠와 게임, 이 주식으로도 이 악재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아침입니다. 네, 주죠.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모바일. 영향 그거- 준다. 네. 게임주에 영향 준다. 컨텐츠 주식에. 컴투스 펄어비스 그거 나중에 7, 8년 지난 게임 파노가 하나 열어줬다고 열어준다고 생색냈잖아요. 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신작이 나왔을 때 뜨끈뜨끈할 때 열어줘야지. 저렇게 7, 8년 지난 다 지난 게임을 열어주는 것은 그냥 놀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를. 그렇기 때문에 신작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신작이 출시가 돼야 되는데 신작 다 미뤄졌기 때문에 지금 트레일러 영상조차 발표 못하고 있죠. 검은 사막 이후에 붉은 사막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게임주는 이제 신작 기대감이 아주 멀어지게 된 상황이고 컨텐츠주도 지금 뭐 다 막혀 있는 그래서 자꾸 북미 유럽을 뚫으려고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북미 유럽을 뚫으려면은 트리플 A 대작에다가 콘솔 게임에 특화된 게임을 개발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동안 너무 MMORPG 한 우물만 파오다 보니까 능력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능력치는 안 되는데 이미 게임 신작의 기대감으로 다 올려 쳐놓은 데다가 플러스 알파가 아니죠. 그게 사실 더 크죠. 팬데믹의 수혜주라는 게 가장 큰 잣대입니다. 지금 팬데믹의 수혜주인 거 다 망가졌죠. 대표적인 게 페이스북 아닙니까? 메타. 이거는 팬데믹이 팬데믹 이상이 와야 돼요. 우리 그걸 바라지도 않고 사실 어렵잖아요. 그런 치명적인 질병이나 전쟁이 매년 일어난다면 인류는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2년밖에 안 됐는데 다시 한번 그런 시대가 온다? 그거는 정말 상정하기 어려운 가능성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점 부근을 가려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아니 어떠세요 의견이? 사실 저희가 이 이슈를 좀 얘기를 잠깐이라도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럼요. 이게 사실 예. 뭐 간단치가 예. 않은 문제예요. 예. 오늘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FTX 사태에 의해서 그렇죠. 뭐 고팍스, 고파이와 그렇죠. 관련된 예치금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금액이 사실 지금 추산이 좀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위믹스는 또 한편으로는 또 위메이드하고 또 연결이 돼 있는 상황인데 위메이드 또 오늘 주가가 하락하면서 또 게임주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콘솔 게임주를 찾으려면 사실 없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잘. 그런데 이 게임주가 그동안의 모멘텀은 어떻게 보면 이 코인, 예. NFT 이런 그렇죠. 부분인데 예. 조금 우리가 컨텐츠라는 포괄적인 상황에서 보면 게임이 하나의 축이었는데 이게 예. 이제 다시 모멘텀이 사라지는 거라 맞습니다. 조금은 투심으로는 조금 더 악영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예. 특히 중소형주들은 다 맞물려 있거든요. 이게 그 위믹스가 쏘아 올린 공이 나비 효과로 지금 오늘 게임주에는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주셨는데 뿐만 아니라 다른 콘텐츠들로까지 확산할까봐 그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NFT 관련 주식, 뭐 코인 관련 주식 우리 상당히 코스닥 시장에 많지 않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종목들이기도 했고요. 어때요 오늘? 만약에 가지고 계신 그냥 분들? 지금 레몽레인 혼자 강하게 가겠죠. 레몽레인 네, 혼자 거의 제가 강하게 보기에는 갈 이거는 것이다. 응팔의 기록까지 세울 정도의 지금 기세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 3일 방영하는 거가 최초인데 지금 다 이런 걸 원하고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순간에 잘라버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고 넷플릭스 스타일에 익숙해져 있는 MZ세대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 3일 방영을 해주면 굉장히 이슈가 많고 대신에 뭐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거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가상현실이나 가상화폐라는 건 가상 버추얼이잖아요. 그럼 버추얼이 가장 많이 이용할 때는 언제입니까? 당연히 친구를 못 만나고 집에 있고 할 일이 없을 때. 그럴 때 아바타를 불러들이지 친구들 만나가지고 술집 가서 떠들고 있고 거리 응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누가 아바타를 데려가가지고 그쵸? 이제는 가상현실에서 벗어나서 실제 현실, 손에 잡히는 것에 대한 소비에 대해서 포커싱을 맞춰야 될 때고 가상화폐도 마찬가지예요. 가상으로 이루어진 화폐를 이제 실물 화폐로 바꿔야 될 때죠. 그런 가장 큰 흐름이 주고 다른 뭐 업종에 대한 어떤 특성이나 이런 차이점은 그런 부가적인 겁니다. 그게 뭐 게임 업종이라고 해서 유통 업종이라고 해서 뭐 반도체라고 해서 틀리겠느냐. 모든 업종이 다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팬데믹에서 수혜를 받았던 부분은 그대로 돌려내고 베이스에서 시작한 겁니다. 기본 베이스에서. 금호석유라던가 롯데케미칼도 다 마찬가지고 화학업종이라고 다를 게 없잖아요. 팬데믹에서 수혜를 받았던 부분은 그대로 돌려주고 제로 베이스에서 게임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게임도 마찬가지, NFT도 마찬가지, 가상현실, 뭐 저런 것, VR, AR 뭐 다 마찬가지예요. 컨텐츠든 만약에 팬데믹에서 자기 실력 이상으로 뻥튀기가 됐던 것들은 다 제로 베이스로 돌아가서 최소한 거기서 만약에 더 악재가 있으면 이제 그 밑으로 가버리는 거죠, 아예. 네. 그러니까 예전에도 한번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 손에 안 잡히는 거에서 손에 잡히는 거. 이렇다면 컨텐츠도 이런 거네요. 손에 잡히는 콘서트 티켓 이런 거를 가져가는 거고, 네. 손에 잡히는 비행기 표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엔터테인먼트 주식은 SM, JYP, 뭐 YG 이런 엔터테인먼트 주식은 대체 불가능해서 투자할 만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 종목은 이 위메이드 사태와 관련해서 관계없이 계속 시장에서 차별화되게 긍정적인 흐름 뭐 엔터테인먼트주는 지금 이제 그쵸 밀렸던 공연이 내년도에 다 일어나고 그러니까요. 대신에 컨텐츠주들도 이런 건 살아나겠죠. 예를 들어 넷플릭스가 망하진 않았잖아요. 지금 넷플릭스가 제 생각인데 넷플릭스가 팬데믹으로 해서 떴던 부분이 엔데믹으로서 해서 없어지는 그 부분만큼 내려갔고 이제는 아무리 엔데믹으로 가도 영화관을 안 가고 넷플릭스로 정착된 사람들에 대한 성장으로 반등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진 않은 거죠. 옵사이드 경고를 받았을 때 너무 쫄아가지고 우리 편 골키퍼 뒤에 갔는데 아예 그물 찍고 관중석까지는 안 가는 애들 그런 애들은 제로베이스에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아예 기본적인 능력조차 안 돼서 팬데믹 때 그냥 하고 유동성으로 그냥 아무나 떴던 애들 걔네들은 이제 우리 편 그물 찍고 저기 관중석에 올라가서 퇴장할 수도 있습니다. 넷플릭스 하면 또 우리가 스튜디오 드래곤 생각을 하잖아요. 컨텐츠 그래도 트랙 레코드가 괜찮으니까 그런 기업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 CJ ENM이나 스튜디오 드래곤이면 망하진 않겠죠. 네. 그러면 컨텐츠 안에서도 차별화된 흐름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신데 이 위메이드로 인해서 생기는 오늘 이 이슈가 NFT와 문화와 결합해서 그동안 잘 나가던 컨텐츠 주식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네. 업종 안에서도 차별화가 그렇죠. 있을 것이다. 스튜디오 드래곤 정확히 저점이 2020년 3월달 저점이잖아요. 지금 딱 보시면. 지금 딱 그 가격까지 내려온 그쵸. 상황이에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이 이렇게 흥행작이 많고 세계 해외 OTT들 들어왔을 때 구작 깔아줄 거 많으면 구작이 유리하다고 했죠. 구작이 유리하고 동시방영이 유리하다고. 네. 구작은 감가상각이 끝났기 때문에 비용이 안 나가고 동시방영은 돈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그럴 만큼 풀이 흥행작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데 팬데믹으로 떴던 부분이 엔데믹에 와가지고 그대로 졌죠. 그리고 2020년 3월달 그 팬데믹 수준까지 돌아갔잖아요. 여기서 물러선다는 거는 스튜디오 드래곤에 소속한 작가님들이 동시에 다 딴 데로 가버리는 그 상황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컨텐츠 주식은 사실 투자하기가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변동성이 좀 많이 노출이 돼 있고 위메이드는 참 오해도 많고 재미있는 회사인데 상폐가 뭐 됐으니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인데 자 오늘 장영국 대표가 직접 나서서 입장을 밝힌다고 하죠. 네, 11시라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내용 직접 확인하시고 아마 저희 매일경제에서도 내용을 전달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